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족 외식은 물론 직장 회식까지 음식은 뭘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뜨끈하고 얼큰한 찌개나 뜨끈한 탕 같은 국물 요리를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회식 메뉴를 조사한 결과 10위권 안에 든 유일한 국물 요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감자탕입니다. 이 구수하고 맛있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도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감자탕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우리는 착한 감자탕을 찾기 위해 취재를 하던 도중 국민 외식 메뉴인 이 감자탕에 숨겨진 진짜 민낯과 마주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랜 시간 정성으로 끓일 줄로만 알았던 이 감자탕이 조미료와 각종 첨가물 범벅인 양념가루와 돈골 액기스 등으로 손쉽게 만들어진다는, 그리고 잔반을 넘어서 손님이 먹다 남긴 등뼈까지 재사용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만큼 착한 식당을 찾기도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웠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회식 메뉴로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인기인 이 감자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처럼 또 다른 착한 감자탕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감자탕 판매 식당의 개수는 약 8천여 곳.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양의 고기와 얼큰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인 감자탕은 어느덧 국민 대표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는 감자탕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4인 기준 35,000원 선. 그리고 감자탕 주재료인 등뼈는 수입이었습니다. 요 캐나다산 적혀있는데 캐나다산이에요. 다른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감자탕집에서 수입 등뼈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축산물 시장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감자탕 뼈인데 수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자르거든. 이렇게 살을 붙인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국내산 같은 요걸 잘라버리면 삼겹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안 잘라지. 해외에서 선호하는 돼지 부위가 우리나라와 달라 부위별 해체 시 등뼈에 붙은 살의 양이 국내산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감자탕에서 등뼈를 건져 물에 대충 헹궈낸 뒤 다시 다른 손님에게 나갈 음식에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나가주세요. 바로 끓이면 돼요? 다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끓이면 돼요? 이처럼 폐기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던 일부 비양심적인 감자탕 식당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감자탕 식당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감자탕집을 찾았습니다. 이곳 감자탕의 가격은 4인 기준의 대짜가 35,000원,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뼈다귀 전골 소짜리 하나 주세요. 주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는 감자탕. 들깨가루가 듬뿍 뿌려져 나온 감자탕의 모습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2인 기준 소짜치고는 등뼈도 꽤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소짜리만 시켰는데 덩어리가 6살
돼지 등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보니 두툼하게 붙은 살집의 양이 상당합니다. 과연 양처럼 맛도 만족스러울까요? 맛도 되게 고소하고 일반적으로 먹는 감자탕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맛인데 근데 조금 약간 그 특유의 돼지 잡내가 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푸짐한 양에 비해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고기의 맛. 주재료인 등뼈의 원산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뼈는 어디 거예요? 조금 쓸쓸 텐데. 어디요? 캐나다. 캐나다? 이곳 돼지 등뼈의 원산지는 캐나다와 독일, 수입산입니다. 국내산 게 아니네? 네, 국내산 거는 가격 맞추기도 힘들고 이렇게 많이가 없죠. 아, 국내산은 비싸요? 예. 왜냐면 그 맞추기가 힘드니까. 국내산 등뼈 사용은 정말 힘든 걸까? 우리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에 붙은 원산지를 살펴보니 돼지 등뼈의 원산지는 캐나다산. 이것 또한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수입 등뼈의 상태는 어떨까? 우리는 창고로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셨나요? 스티프를 해놔야 요즘 같은 데 사람들이 오면 내가 사용하는. 온갖 식재료가 쌓인 창고에 뚜껑 없이 보관 중인 등뼈. 하지만 품질은 최상품이라 자부합니다. 일단 써보려고 샘플을 해놓으니 너무 거기 가서 안 맞지? 수입 등뼈 중에서 최상품인 캐나다산만 사용한다는 업주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뼈가 담긴 박스를 살펴보니 원산지는 미국산. 뼈 보니까 미국산이던데 이거. 이거 미국산. 처음에 캐나다 거 쓰다가 거기에 이제 단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꿨는데 그 메뉴판을 지금 못 바꿔서 그래요. 식당 메뉴판엔 분명히 캐나다산으로 적혀 있지만 실상은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수입산 등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다양한 국적의 돼지 등뼈 중 가장 수요가 높다는 몇 가지를 보여줬는데요. 원산지는 캐나다산, 스페인산, 그리고 멕시코산. 그중에서도 이 등뼈가 감자탕용으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얘가 캐나다산이에요? 네, 이게 나라별로 브랜드별로 그 고기 스펙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간 안에서. 캐나다도 제일 좋아요? 단가가 좀 식당이 들어갔습니다. 단가가 캐나다께 2,800원 넘어갔는데 유럽산은 2,100원. 직원은 캐나다산이 식당에서 단가가 안 맞는다며 다른 나라의 등뼈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디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캐나다산에 비해 저렴하다는 스페인산 등뼈는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입이 살이 많다고 뭐 좋은 거 아니고 그 돼지 자체 고기 식감, 육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대체적으로 캐나다산은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도저히 좀 닦았습니다. 그럼 수입산이라고 해도 다 이제 맛 차이랑 육질 차이는 다 다른 거예요? 네, 다 다릅니다. 결국 수입산은 뼈에 붙은 고기의 질로 가격이 나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국가별 돼지 등뼈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캐나다산이 여타 수입산보다 가장 비싼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산은 뼈에 붙은 살이 적어 웬만한 수입산보다도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한 유통업체에서 놀라운 일과 마주했습니다. 이곳은 캐나다와 스페인 두 나라의 등뼈만 판매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원산지는 스페인산이 아닌 캐나다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이렇게 표시가 나가면 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가를 이제 이거는 2,500원짜리거든요. 2,500원이 나가면 여기서 근데 캐나다에 오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마진을 다 붙입니다.
스페인이었어요. 그럼 스페인 거를 받고 표기는 그냥 캐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었죠. 스페인에서 온 돼지 등뼈가 표기만 바꾸면 캐나다산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 모르시죠? 몰라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등가를 맞추려면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손버스 그리곤 등뼈를 구매한다고 하자 다른 무언가를 추천하며 건넵니다.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간 이것의 정체는 바로 감자탕용 양념가루. 우리가 취재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뼈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이 양념가루의 사용을 권했는데요. 4년 전 우리는 대부분의 감자탕집에서 이 양념가루를 사용하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 스프는 뭔 스프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신기하네. 사용하는 사람도 뭘로 만든 건지 잘 모르는 이 양념엔 조미료와 각종 첨가물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뭐 그거 사장님은 그럼 그거 없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감자탕 특유의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의 비법은 바로 첨가물 범벅 양념가루 덕분이었던 겁니다. 감자탕 특유의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의 비법은 바로 첨가물 범벅 양념가루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감자탕에 이 양념가루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감자탕집을 찾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갖은 채소와 두툼한 등뼈 사이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빛의 국물. 이곳 감자탕의 국물 맛은 어떨까? 국물이 전체적으로 좀 짜요. 그냥 봤을 때는 약간 된장 푼 것처럼 좀 그래서 별로 안 짜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짜고 먹고 나서 좀 물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 국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마침 주방에서는 삶은 등뼈에 육수를 부어 조리가 한창이었는데요. 육수의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니 방금 전 우리가 먹던 국물의 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조리대 선반에서 익숙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미료와 첨가물로 맛을 낸 감자탕 전용 양념가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당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감자탕 재료 준비에 한창인 직원. 통안 가득 붉은빛 육수가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떤 양념으로 맛을 내는 걸까? 이게 한 통에다가 한 봉투. 이거는 맛이 나는구나. 그냥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곳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양념을 하지 않고 첨가물 범벅 양념가루 하나로 천편일률적인 감자탕 국물 맛을 내는 일부 식당들. 왜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조금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뼈와 채소 등 똑같은 기본 재료에 양념만 달리해 총 4개의 감자탕을 끓여보기로 한 건데요. A부터 C까지의 감자탕에는 일체의 양념 없이 식당에서 사용 중인 3종류의 양념가루를 각각 넣어 끓이고 D 감자탕은 일체의 조미료, 첨가물 없이 전문가의 레시피로 천연 재료만으로 양념해 감자탕을 끓였습니다. 다들 조미료 넣은 걸 맛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었던 감자탕의 국물 맛이라서 조미료가 빠지면은 좀 맛이 갸우뚱하는 맛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A부터 D까지의 감자탕을 차례로 맛보며 맛의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자탕용 양념가루만으로 맛을 낸 A 감자탕. 과연 맛의 평가는 어떨까? 그냥 후추 맛 그대로, 조미료 맛 그대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감자탕 맛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번엔 제조업체가 다른 양념가루를 넣은 B와 C 감자탕도 차례로 맛을 보게 한 뒤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진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 양념의 배합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좀 담백한 느낌? 뭔가 국물 맛이 양념이 뭔가 많이 좀 이렇게 잘 뭔가를 많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조미료 일체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낸 D 감자탕 맛은 어떨까? 그런데 국물을 맛본 주부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먹었을 때 감자탕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이건 돈 주고 안 먹을 것 같아. 그냥 심심하고 간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된장 푸른 국물 같았어요. 좀 그랬어 이거는. 아무것도 간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간하기 전에 그 맛. 그러니까 어우러진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처음 찌개를 끓일 때 한 번 끓고 난 그 순간 촌평을 받은 D 감자탕. 우리는 여기에 조미료 2스푼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물 맛을 본 참가자들의 표정이 아까와는 사뭇 다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맛의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맛있어졌어요. A, B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나는 그래도 C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C가 나. C가 나는데 깊은 맛이 낮았어. A가 맛있어. 결국 사람들의 입맛을 좌지우지한 건 조미료의 맛이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할 때는 왜 기대하는 맛들이 있죠. 실제로 그냥 육수를 잘 볶고 양념 조합을 잘 해도 먹을 때는 맛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육수를 볶고 양념 배합을 하고도 조미료를 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미료를 넣은 감자탕이 저희가 익숙하게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대중적인 감자탕의 맛인 것 같아요. 한편 지난 방송 이후 감자탕과 관련한 시청자의 제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위생 문제였는데요. 우리는 제보를 근거로 감자탕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 프랜차이즈 감자탕집. 이 식당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데요. 무엇보다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메뉴 또한 묵은지 감자탕부터 해물 감자탕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김치가 하얗네요. 한 거죠? 이거 생김치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담은 거 몇 년 동안 있던 거를 아니 저희도 나중에 당연히 이거 다르면 안 돼요. 이거 문 닫아야 돼요. 매장에 표기된 원산지를 보니 김치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 적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주방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상자를 뜯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상자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김치. 김치는 이렇게 선반 밑에 통째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묵은지예요? 묵은지 할 거? 익으라고 밖에 놔두는 거예요? 이게 며칠 있으면 묵은지가 돼요? 하루 이틀만? 이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표기를 살펴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방을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핏물을 빼내던 중 주방 바닥에 그대로 쏟아지는 등뼈.
그런데 직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등뼈를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리곤 곧장 가스불에 등뼈를 올리는데요. 세척 없이 주방 바닥에 떨어졌던 등뼈로 그대로 조리를 시작하는 직원. 위생 개념 없는 이런 행태는 손님 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손이 안 보이잖아. 그리고 보면 안 돼. 뿌려버려 그냥. 직원은 이것을 주방 쪽으로 가져가 먹다 남은 채소부터 새로 나갈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김치 또한 통에 다시 쏟아붓는데요. 심지어 몇 개 남은 단무지까지 손으로 집어 반찬통에 도로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개념 없는 위생 실태. 우리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설거지 중인 직원의 모습을 살펴보니 김치 그릇은 옆에 따로 놓여 있는데요.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는 빨간색 플라스틱 통으로 향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통 안에는 김치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잔반으로 남은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뒤엉켜 있습니다. 얼마 후 직원은 모아둔 김치를 개수대로 가져가 물을 짜내기 시작하는데요. 물 빼는 거예요? 직원은 물기를 빼낸 김치를 잘게 다진 뒤 홀 쪽에 있는 반찬통에 다시 옮겨 담습니다. 잠시 후 감자탕 국물에 비벼 먹는 볶음밥에 이 김치를 넣는 직원. 김치는 이렇게 알뜰히 재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표기된 원산지조차 믿을 수 없는 수입산 등뼈에 조미료와 첨가물 범벅 양념가루, 심각한 위생 문제까지 노출된 감자탕의 실태는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착한 감자탕집 찾기에 나섰는데요. 시청자 제보와 자료 조사를 통해 모아진 40곳의 감자탕 식당을 제작진이 1차 검증하고 총 6개의 식당을 최종 검증 후보에 올렸습니다. 검증엔 식육 전문가와 요리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검증단이 생각하는 착한 감자탕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나 신선한 뼈를, 국내산 뼈를 쓰셨는가 제일 먼저 볼 거고요. 감자탕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이죠. 그러니까 일단 양도 많아야 되고 또 이렇게 그 푸짐하다는 느낌도 있어야 되고. 정성 들여서 좀 손은 많이 가겠지만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맛을 내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그런 곳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단과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조미료를 단 한 톨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낸다는 식당 주인이 직접 검증 요청을 한 식당.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법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검증단은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곳 메뉴는 일반 감자탕과 묵은지 감자탕 2가지. 그리고 메뉴판 뒤에 쓰인 국내산 등뼈와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감자탕. 네, 곱창 드릴까요? 네. 순살 같이 드릴까요? 곧이어 주문한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얼큰해 보이는 국물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채소. 켜켜이 쌓여있는 시래기는 한눈에 봐도 푸짐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특히 등뼈에 붙은 살코기의 양이 인상적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 거예요? 일단 푸짐한 양의 고기로 점수를 얻은 감자탕. 맛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고기 한 점을 맛본 검증단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냉동육이네, 그죠? 똑같아요. 냉장고도 이런 식감이 나질 않거든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고기 단면 잘라지는 이런 부분도 생고기 끓였을 때 결대로 찢어지는 부들부들한 느낌이 아니고 툭툭 부러지듯이 이렇게 쪼개져요. 젓가락으로 살점을 짚자 힘없이 부서지는 고기. 등뼈를 세세하게 살피던 식육 전문가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연골이 보시다시피 조금 색깔이 틀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얗게, 그죠? 네.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냉장육이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냉동육이나 냉장으로 오래 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핏물이 이 연골까지 스며든 거예요. 지금 이 집은 한 가지만 쓰신 게 아니고 두 가지 쓰셨어요. 네, 국내산 작업은 다 맞는데. 냉동육과 냉장육을 섞어 신선도 면에서 아쉽다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국물의 맛은 어떨까? 국물 자체가 우리가 늘 익숙한 맛이에요. 육수 자체를 오래 끓였다는 것보다 일반 육수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간이를 한 그 정도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의 감자탕집에서 느껴지는 맛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우리는 이 감자탕집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식당은 국내산 등뼈를 사용하고 토속적인 맛이 난다는 한 손님의 제보가 있었던 곳. 과연 이곳의 감자탕은 검증단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시청자의 제보인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했는데요. 수저 받침용 종이에 쓰여진 손님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건강한 밥상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좋은 한약재들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감자탕 뼈뿐만 아니라 밑반찬까지 모두 국내산 재료로 직접 조리한다는데요. 그런데 검증단이 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멜라민을 쓰시는 게 아니고 도자기를 쓰시네? 깨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도자기 그릇만을 고집한다는 이곳. 게다가 품새에서 직접 만든 것이 느껴지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시선을 끄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그냥 간 세지 않게 반찬들이 호박 같은 경우도 새우젓 넣고 그냥 그 정도의 단맛과 감칠맛을 살리셨고 감자탕집에서 짜같이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짜증 주시고 그리고 그날그날 나물 반찬 같은 거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른 데 비하면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신경을 쓰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곧이어 주문한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과연 반찬처럼 감자탕 또한 검증단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재료부터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나오니까 초록색이 나왔던 거를 다시 담가져가면 티가 날 텐데 이게 삶은 모습이에요. 삶은 거 넣어주시네. 그거는 좀 믿음이 가는데요. 먹기 전부터 믿음이 가는 감자탕. 그런데 국물 맛을 보던 전문가가 무슨 일인지 식당 주인을 부릅니다. 여기 이면 한약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틀리는데요. 냄새가 막 진하게 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환기 뭐 이런 오가 피울 때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 거 조금씩. 타이틀에는 조금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뭐 인삼한풀이 들어있고 막 그런 게 이렇게 맛에 서서 느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그냥 평범해요. 그렇다면 등뼈의 상태와 맛은 어떨까?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냉장 공산 작업한 게 막 고기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육가공에서 유통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고지의 뼈에 별로 살이 많이 안 붙어 있으니까 떡도 좀 넣어주시고 나름 좀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게 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린 반찬과 다르게 국물과 등뼈 모두 아쉬움이 남는 감자탕의 맛. 우리는 아쉬움을 남긴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검증단과 함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한 감자탕집. 가게로 들어서기 전 전문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생강. 줄기도 안 잘리셨네. 생강도 파시는 거예요? 생강. 아, 생강으로 많이 심었는데 다 물어갖고요. 산꼭대기에 심으니까 잘 안 됐어요. 네, 저희 쓰는 거좀 모자라가지고. 낮에는 거의 장사를 못해요. 이제 써놔서 쓰려면은요, 바로 또 심는 방법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으실 텐데. 식당 안으로 들어선 검증단을 맞는 건 꽉 들어찬 손님들. 기대감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고춧가루부터 마늘, 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를 농사짓는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나름대로는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농사지으시고 식당용 진짜 하시는데. 메뉴는 시래기와 묵은지, 그리고 토란줄기 감자탕으로 가격은 다소 저렴한 편. 무엇보다 이곳의 식기 또한 도자기만을 사용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반찬 또한 깔끔하고 정갈해 보입니다. 고추도 되게 싱싱하다. 농사 지으신다고. 안에 씨 같은 부분 색깔들이 싱싱하면 되게 하얗거든요. 씹지 봐도 알 수 있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무김치와 배추부터 고춧가루까지 모두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김치까지.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집에서 이렇게 막 담가서 그냥 익혀서 먹는 그런 김치나 식당 김치 같은 막장 같은 약간 진한 맛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좋은데요. 곧이어 주문한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과 함께 놓여지니 푸짐한 한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 올라간 감자탕 모습에 검증단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참나물이 올라가요. 이렇게 참나물 올려주는 게 없어요. 참나물이 버섯도 있고 파도 그냥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 쓰는 파는 배가 되게 굵어요. 근데 여기는 집에서 키웠다는 파처럼 배가 가늘면서 부드러워요. 등뼈의 상태는 어떨까? 살 많이 들어요. 큼지막한 뼈에 두툼하게 붙어있는 살코기의 양 또한 검증단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씹었을 때 정말 갈비 뜯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얼리지 않은 이렇게 생김뼈 갖고 했을 때는 씹으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 먹어서 자꾸 땡겨지는 그런 맛이에요. 국내산 작업육도 많고 냉장육도 많고 수입육에 견주해 봤을 때 수입육만큼 고기 양이 풍부해요. 다 만들고 합니다. 다 선박사 다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고소한 등뼈의 맛처럼 국물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신중한 맛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잼 같은
진하면서도 그러니까 뒤에서는 또 개운한 맛도 남거든요. 다만 조미료는 좀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근데 여기 표고버섯이 들어있고요. 또 대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맛이 약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미의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선한 식재료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국물 맛에서 약간의 조미의 맛이 느껴진다는 의견. 우리는 감자탕 육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별도로 육수를 주문하자 뽀얀 육수가 젤리처럼 탱글탱글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육수 이거 보셨죠? 이렇게 뼈를 잘 끓여서 육수를 만들면 그 콜라겐 자체가 녹아나서 이게 젤라틴화 되거든요. 젤리처럼. 약간 덩어리찌개 나왔죠? 젤리 같은. 그리고 맑은 육수를 준다는 거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반찬 손이 갈 이유고. 그러니까. 포장이 되나요? 네, 포장도 돼요. 그러면 저 속재 하나 포장해 주세요. 신선한 재료와 담백한 맛에 반해 심지어 포장까지 주문하는 검증단인데요. 가족들하고 함께 먹고 싶어서 가족분이 많이 오신 것도 있고요. 다른 어느 감자탕 집에 비해서 일단 뼈가 신선해서 좋고 직접 지은 농사품으로 가지고 재료가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전문가들의 검증이 끝난 후 검증단의 의견을 종합해 들어봤습니다. 시래기 양이 도리어 적어 보일 정도로 뼈가 많았어요. 사이즈도 컸고 그다음에 그 고기도 많이 붙어 있었고요. 다른 가게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으로 아주 좋은 감자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로 보면 최고였어요. 좋은 식재료를 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하시고 그리고 등뼈에도 살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이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어서 오픈 검증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얼만큼 더 잘하고 계시는지는 한번 꼼꼼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우리는 검증단의 의견에 따라 이곳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생선회이 목걸이 스파이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 그리고 조심스레 공개 검증을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착한 감자탕 집을 찾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감자탕을 만드시고 운영을 하시는지 저희가 좀 촬영 요청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생각은 좀 해놔야지 시간이 되고 나는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게 엄청 바빠요. 요새는 지금 뭐 배추 갖고 가려고 문제를 뭐라 걸어야 되는데 막 배추를 산에다 심어놔가지고 거의 제천이 추워요. 오늘 갔더니 많이 얼었어요. 더 내비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긴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좀 쑥스럽지만 뭐 그렇게 하죠. 오늘의 나도 착한 감자탕의 주인공 유영철, 남순덕 부부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컴컴한 가계부를 밝힌 채 그가 따로 찾은 곳은 바로 뼈를 보관한 창고입니다. 일과의 마지막을 뼈와 함께 정리한다는 그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뼈의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다 목뼈거든요, 이런 게. 모든 재료는 국내산만 고집한다는 유영철 씨. 왜 이렇게 좋으니까. 그것뿐이 없어요. 신선하잖아요, 우선. 신선하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수입은 저도 딴 데 가서 먹어보지만 냄새 나서 못 먹어요. 고기는 도축장에 부탁해 우돈까지 얹어주고 두툼이 살을 붙여 가져옵니다. 이렇게 얼리지 않은 생뼈는 주로 차진 식감의 특징인 목뼈 위주로 사용한다는데요. 부드러운 목뼈만 들어오는데 이게 다 목뼈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무엇보다 숙성고까지 만들 정도로 고기 숙성에 공을 들인다는데요. 바로 삶으면요 고기가 퍽퍽하고 맛이 없어. 여기 사람들은 질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기가 잠깐 퍽퍽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때문일까요? 최소 4일 이상 숙성한 등뼈만 사용하는 것이 이곳의 철칙이랍니다.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견딘 등뼈는 약 12시간 정도 핏물을 빼줘야 된다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지 특유의 냄새가 제거되고 육질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해가 뜨지 않은 새벽녘. 하룻밤 동안 핏물을 토해낸 돼지 등뼈를 솥에 담아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하얀 빛깔의 등뼈에 깨끗한 물을 담아 끓일 준비를 마칩니다. 이렇게 준비한 등뼈는 중불에서 충분히 삶아줘야 한다는데요. 고기 작업은 끝난 거예요? 아니죠. 요거 이제 끓을 동안에 제가 이제 약초를 또 넣어야 돼요. 이때 각종 약초를 넣어 끓여내는 것이 이 집만의 비법이라면 비법.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자연산 약초예요. 이거는 전부 산에 가서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집에서 재배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산에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뜯은 거예요. 이게 한 20가지 정도 될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접골목이라는 약초예요. 접골목이고요. 이게 참나무 겨우살이에요. 이건 이제 유분피. 조금씩 들어가죠, 양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냄새가 나요. 한약 냄새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냄새를 한약 냄새도 안 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그걸 찾는 거죠. 계절마다 산에서 채취하는 약초가 변해 매번 레시피가 바뀌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생강만큼은 고정 재료라는데요. 이게 집에서 제가 농사진 생강. 생강이 또 들어가요. 여기에 집에서 담근 된장과 천일염을 물에 잘 풀어주면 기본 양념장도 완성됩니다. 이렇게 된장물을 붓고 약재까지 모두 넣어주면 비로소 감자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 등뼈가 준비되는 것이죠. 술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 된장이랑 소금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이제. 질이 좋은 걸 쓰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물하고 그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차례 끓여낸 돼지 등뼈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다시 한번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 1차로 등뼈를 삶은 육수는 모두 버리고 등뼈 또한 모두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흐르는 물에 씻어가며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나는 이거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해요. 우리 가족이. 내 부모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뼈, 또 톱밥에 이게 뼈 가루. 그냥 이게 그냥 안 씻으면 다 들어가는 게 음식에. 끓여놓으면 잘 모르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이런 구석구석에 다 이게 이물질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싹 씻어야 돼. 이렇게 씻은 등뼈는 약 3시간 정도 푹 삶아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뼈가 삶아지는 동안 또 다른 재료 준비에 나서는 유영철 사장. 요즘은 1년 내내 감자탕 재료로 사용할 시래기를 채취할 때라 가장 바쁜 시기라는데요. 시래기부터 하고 쓰레기하고 가서 쓰레기 삶고 시래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에서 물을 얼마나 뽑았는지 모르겠네. 가봐야지.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타고 이동한 지 약 40분여. 오늘 작업할 무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식사하시네. 아,
갖다 실차. 응. 실 수 있으면. 아, 좋다. 감자탕에 들어갈 신선한 재료를 채취할 때야말로 더없이 행복하다는 유영철 씨. 사장님 말씀이에요? 저기 아는 사람 노루가 다 뜯어 먹어갖고 양이 원래 안 돼. 갖다 걸어놨는데 그거 갖고 한 2달도 못 써. 누구도 다 뜯어먹어요. 예. 이게 무청이요.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해야지 이게 맛있어요. 이게 지금 얼은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다 얼었다고요. 이래야 이게 말려놓으면 껍데기를 안 까도 되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곳 감자탕의 시래기가 부드러웠던 이유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이 무청에 있었나 봅니다. 늘 맛있는 것만 주고픈 마음을 무청과 함께 가득 품고 감자탕 재료 채취에 여념없는 유영철 씨. 싱싱한 무청을 가득 싣고 바삐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갓 수확한 무청은 손수 집에서 손질하여 말릴 준비를 합니다. 이후 볕이 잘 드는 처마 밑에 약 2~5달 동안 널어 말리면 시래기가 완성되는데요. 부부의 손길 하나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센 거로 쫙 붙었잖아요. 한 3~4일 되면 이게 이제 이거 같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말라갖고. 이렇게 말린 시래기는 1년 내내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삶아 감자탕 재료로 사용한다는데요.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이게 뚝 부러지잖아요. 다 바사져요. 만질 수가 없어. 이 정도 말려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바싹 마른 시래기에 물을 붓고 장작에 불을 붙임과 동시에 가마솥에서 한 차례 푹 끓여냅니다. 시래기라도 가마솥하고 일반 솥하고 삶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훨씬 맛있어. 부드럽고. 여기다 싸면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번거로워도 여기서 삶고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감자탕이 더욱 맛있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 일을 남에게 맡긴 적 없다는 남순덕 씨. 그 마음을 담아 오늘도 가마솥 안의 시래기는 더욱 부드럽고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파 조금 뽑아 가져가야지. 뽑아야지 않았나? 저번에 뽑았는데. 아, 조금만 뽑아. 대부분의 감자탕 식재료를 키운다는 밭입니다. 이 자리는 생강을 심었던 밭이고요. 요 위에 비닐로 씌우는데 요 위로는 이제 대파 심었던 밭이고 대파 심은 자리. 이게 지금 들깨 빈 자리거든요. 들깨 뿌리. 이게 계속 저우에도 전부 다 들깨. 우리가 쓰는 이제 오가피. 그 중에서도 감자탕 고명으로 사용하는 이 대파는 부부가 특별히 아끼는 작물이랍니다. 시장에 갔다가 이런 건 시장에 못 팔아. 약을 안 쳐서. 농약 많이 쳐갖고 한 거보다는 낫죠. 좋은 식재료를 쓰려고 시골 다니면서 장사할 시간에 장사 못하고 농사 짓는데 여기다 농약 쓰고 그러면 좋은 식재료가 아니잖아요. 투박한 모양새지만 그 어느 재료보다 맛있었던 건 오직 건강한 감자탕을 만들고 싶단 부부의 참된 노력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고되고 힘들지만 농사일을 고집하는 것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부부의 표현 방식이겠죠. 수능자도 중이시는데 네. 왜 우거지는 감자탕에 안 넣으세요? 아, 배추 이거요? 배추 이파리. 보통 감자탕 집에 꼭 우거지 넣죠. 예, 배추 이파리는 저희가 처음부터 안 썼는데 몸에 좋은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시래기에는 칼슘이라든가 뭐 요새 무슨 항암 효과도 있다 그래서 그걸 고집을 꺾질 못하고 15년 전부터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으니까. 돈보다는 몸이 먼저란 신념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했다는 부부. 그렇게 오랜 준비 시간을 거친 후 해가 진 저녁녘에서야 부부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오랜 시간 우려낸 감자탕 육수. 산 약초와 돼지 등뼈를 푹 고아 만든 건데요. 따로 빼야 돼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오래 담궈 놓으면 고기가 너무 물러져 갖고 그 고기의 구수한 맛이 다 빠져요. 너무 많이 빠져요, 육수로. 육수를 뺀 후 눈에 보이는 건 촉촉하게 잘 익은 돼지 등뼈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잡내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진짜 고소해요. 고소하죠. 네. 예, 거짓말 안 해요. 약간 우유 맛 같이. 예, 우유 맛이 나죠. 예. 우유 안 넣었어요, 근데. 뼈 마디를 나눠보니 뽀얀 살점 사이로 하얀 연골이 선명히 보이는데요. 오랜 시간 끓여낸 육수는 하루 동안 차갑게 보관한 다음 위에 떠올라 굳어있는 기름을 떠내는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감자탕 육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동물성 기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부 다 걸러내는 거지. 육수를 식히면은 기름은 우러 뜨거든요. 떠가지고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 굳었을 때 기름만 싹 걷어내는. 그럼 육수가 좀 아주 맑고 깨끗하죠. 뭐 100%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감자탕을 만드니까 담백한 맛이 나오고. 이렇게 정성을 들인 육수는 오랜 시간 끓여낸 탓인지 한눈에 보기에도 그 맛이 상당히 진해 보이는데요. 한편 육수가 준비되는 사이 반찬 준비도 분주합니다. 겉절이 나가려고요. 오늘 몇 통 하세요? 오늘 한 4통? 한 5개 정도 하죠. 조금만. 또 이거 오늘 먹고 떨어지면 또 하고. 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배추인 만큼 양념은 최소한으로만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진 마늘에 달달한 매실액을 더해주고요. 양념을 고루 잘 섞어 손맛을 더해 잘 버무려줍니다. 깨소금, 저희 농사진 거. 겉절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무엇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적은 양을 그때그때 조리한다는데요. 특히 검증 당시 전문가들도 반한 참나물도 다듬어줍니다. 끝났어요. 서리가 와서 다 이제 이렇게 얼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났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하우스 재배가 이게 나오면 쓰겠지만 안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대용으로 숯갓이나 깻잎이 나갈 거예요. 내일까지 나가면 없겠어요. 내일까지. 여기에 싱싱한 파를 썰고 버섯까지 손질해야 감자탕 만들 준비가 끝이 납니다. 오후 7시. 이 감자탕을 맛보기 위해 손님들의 발길이 시작됩니다. 예, 시래기 중 하나 주세요. 시래기 중요? 네, 중.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진하게 우러나온 육수를 먼저 냄비에 붓고요. 여기에 직접 농사지은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농사진 태양초 고춧가루. 그렇게 얼큰한 국물이 만들어지는 사이 남편 유영철 씨는 감자탕에 빠질 수 없는 감자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껍데기가 자색이 나는 감자가 자색 감자입니다. 속은 하얀데 불구죽죽해 속도. 비타민C 함량이 일반 하얀 감자보다 60%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 와갖고 어디 지인한테서 씨를 얻어서 이걸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개를 갖다 시작했는데 올해 한 200평 심었어요.
이렇게 붉디 붉은 자색 감자를 깎아 준비한 다음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한 후 감자탕에 넣어주는데요. 이후 등뼈를 넣어주면 제법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담가 2년 묵힌 묵은지를 등뼈와 함께 푹 끓여주면 묵은지 감자탕. 그리고 가마솥에서 삶은 시래기를 넣어주면 시래기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 끓여주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참나물과 파를 올려 손님상에 나갑니다. 다들 먹은 것 같다 보세요. 유영철 씨가 땀 흘려 농사지은 채소와 함께 얼큰한 육수 사이로 뽀얗게 드러난 살코기 한 점. 야,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손님들은 이곳 감자탕의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먹는 모습에서 10마디 말보다 더 진한 맛의 평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진짜 맛있다.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옛날 그 엄마들이 해주시는 그 토속적인 맛, 그런 맛이에요. 시원하면서. 자기 농사진 천연 그걸로 쏘기 때문에 뒤끝도 깨끗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진국이고 하여튼 제 입맛에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고의 맛인 것 같습니다. 자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손님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우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유영철 사장. 냉기고 가면 아주 기분 나빠요. 왜 냉겼는지 그것도 고기 이렇게 헤쳐봐야 되고 뭐 이물질이나 들어가지 않았나 걱정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싹 드시고 가면 그날 기분 좋아요. 장사도 잘 되고.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면 물론 푸짐한 양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 끼 보양식. 두툼한 살이 매력적인 신선한 등뼈를 사용한 이곳의 특별한 감자탕. 하지만 별 5개짜리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바로 소량의 조미료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넣으신 건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네. 아, 다 쓰세요? 아, 이걸 안 쓰려고요.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 봤는데 좀 맛이 안 나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해본 게 새우, 멸치, 다시마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그 맛을 낼 수 없었다는 남순덕 씨. 손님이 이게 맛이 없다라고 그렇게 뭐 맛이 뭐 하나 빼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쓰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럼에도 신선한 국내산 등뼈만을 고집해 사용한다는 점과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한다는 마음은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번 원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착한 식당 명패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와 있습니다. 100% 국산 생뼈 사용. 바로 제 뒤에가 저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나도 착한 감자탕 집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거리 스파이 김진 기자입니다. 예. 사모님 이렇게 깜짝 방문을 왜 했을까요? 뭐 좋은 거 주려고 오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내심 뭔가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감자탕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네 분이 노력하시는 것도 너무 감동스럽고 그 맛도 정말 궁금해서 제가 강원도 원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짜잔! 착한 식당 제23호점 별 4개의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사실 감자탕 한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그만큼 알아주지도 않았던 것 같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안 믿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어주니까 이제는 더 힘이 나요, 사실. 별 5개의 착한 식당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았는데 아쉽게도 별 4개 착한 식당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좀 짐작이 되세요? 내 조미료 때문에 별 5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조미료를 빼고 더 착한 감자탕을 도전하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불시에 막 들이닥치는 스타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야, 그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자탕 먹으려고 원주까지 왔는데 맛있는 감자탕 한 그릇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곰방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착한 감자탕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야, 지금 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 싱그러운 채소의 맛의 조화가 과연 어떻게 날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착한 감자탕 잘 먹겠습니다. 자, 원래 이 뼈는 손으로 잡고 뜯어야 제맛입니다. 감자탕 등뼈 살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고요. 고소하고 돼지 잡내가 전혀 안 납니다. 뜨끈한 국물은 과연 어떤 맛일지 맛보겠습니다. 왜 감자탕 보면 느끼하거나 텁텁하거나 그런데 입이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고요. 시원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감자탕 국물에서 나는데요. 이색적인 국물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2016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말이라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착한 감자탕 많이 드시고 따끈하게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별 4개 착한 감자탕 뼈를 물고 뜯겠습니다.